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67세 만석은 오늘도 혼자 일어났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5년째 변함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만석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깨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한 공기 분량. 딱 한 사람 목.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만석은 창밖을 봤는데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만석은 밥을 먹었습니다. 한 공기를 다 먹고 그릇 하나를 씻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만석은 그물을 손질하러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길은 좁았고 풀이 무성했으며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만석 혼자만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부두에 앉아 그물을 펼쳤습니다. 구멍 난 곳을 찾아 바늘로 꿰매고 낡은 줄을 교체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배가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았고 여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옆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가 만석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만석 씨신가요? 만석은 그물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진호 씨 친구예요. 서연이라고 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진호라는 이름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 진호가 뭐래요? 만석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을 조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만석은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아내 순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금방 갈게요. 그리고 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만석은 여자를 보다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그래. 조금만이면 되나요?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2개월이요. 2개월만.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7세 노인과 7세 아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만석은 52세였고 아내 순이와 아들 진우와 함께 섬에 살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새벽에 일어나 고기잡이를 갖고 순이는 집에서 밭일을 했으며 진우는 무태 있는 대학교에 다니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만석이 돌아왔을 때 순이가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만석은 순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 순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만석은 순이를 업고 배터로 뛰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본섬 병원으로 갔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만석은 순이를 안고 떨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갔고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내입니다.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진료실로 오시죠.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이미 간까지 전이 됐습니다.
만석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기라서요.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 검사 더 해봐야 한대. 만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알아요. 많이 아픈 거 맞죠?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고 순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각오했어요. 무슨 소리야? 치료받으면 괜찮아. 만석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치료 안 받을래요. 뭐? 만석이 놀라자 순이가 말했습니다. 섬에서 살다가 섬에서 죽을래요. 병원에서 죽기 싫어요. 순이야 정신 차려. 치료받아야 살아. 만석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순이가 만석을 봤습니다. 나 행복했어요. 진짜로. 여보 만나서 진우 낳아서 이 섬에서 살아서. 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파하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만석은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이도 울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는 급히 병원으로 왔고 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순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진우야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순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치료받아요. 제발. 진우가 애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으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렸습니다.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통증 관리도 해야 하고. 하지만 순이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잠에서 깨면 아침을 먹였습니다. 순이가 거동하기 힘들어하면 화장실까지 업어주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을 챙겼습니다. 아플 때는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밤에는 순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잤습니다. 고기잡이는 그만뒀습니다. 밭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이만 돌봤습니다. 진우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를 돌봤는데 22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자꾸 작아져요. 만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날마다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물도 삼키기 힘들어했으며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순이를 씻겼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럽게 해서. 순이가 울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더러워? 우리 사이에. 괜찮아. 만석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의식이 흐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만석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진우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만석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야. 만석이. 만석이?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 그래. 내가 내 남편이야. 만석이 울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잊어버렸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순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으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순이를 업고 바다에 갔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바다. 순이가 좋아하던 석양. 여보 예쁘죠? 순이가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예뻐.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가 제일 좋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갈 듯 작았습니다. 나도 여기가 좋아. 만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만석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만석이 물었습니다. 나랑 살아줘서. 진우 낳아줘서. 나 아플 때 옆에 있어줘서. 순이가 울었습니다. 다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만석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먼저 가서. 순이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진우 잘 키울게. 걱정 마. 만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순이야. 너무 사랑해. 만석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양을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으며. 그날 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뭘? 만석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금방 갈게요. 조금만. 순이가 웃었습니다. 만석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섬 사람들이 왔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3일장을 치르고 순이를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섬으로 돌아와 집 뒤편에 모셨습니다. 만석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순이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없다는 것을. 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진우가 밥을 차려놨지만 만석은 먹지 않았습니다. 됐어. 배 안 고파.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안 먹으면 어떡해요? 몸 상해요. 진우가 애원했지만 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나 먹어. 나는 괜찮아. 만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이 되면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가 없는 슬픔, 무너진 아버지를 보는 고통, 앞날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진우를 짓눌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섬 떠날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진우를 봤습니다. 뭐? 여기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진우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근데 나 살고 싶어요. 만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아빠. 진우가 놀랐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도 죽어. 가. 떠나. 만석이 말했습니다.
이해해. 나도 내 나이 때 떠나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여길 좋아해서 남았지. 진우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혼자 두고.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너 걱정 마. 만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연락 안 해도 돼. 그냥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효도야. 진우는 다음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배가 왔고 진우는 배에 올랐습니다. 만석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배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만석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만석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는 세상에서. 그날부터 만석은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었고 일을 하다가 울었으며 잠을 자다가 깨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기계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진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62세가 됐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고 허리가 굽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팠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순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이. 25살의 순이. 웃고 있는 순이. 여보, 조금만이 언젠데.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어. 아직도 안 와. 조금만이 아니잖아. 사진 속 순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가도 돼? 여보.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만 사는 거. 새벽에 일어나 바다에 갔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바다를 봤습니다. 뛰어들까? 이제 그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진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만석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만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연락 못해서.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울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이름은 소율이에요. 그래.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갈게요. 아버지 뵈러. 가족이랑 같이. 진우가 말했습니다. 언제? 만석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 설날에요. 가도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석은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조금만 더 살아봐야겠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만석이 다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진호는 약속을 지켜 명절마다 왔는데 첫 방문 때 아내 지은과 5살배기 아들 소율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진호를 보자 만석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도시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왔어. 만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 지은이에요. 진호가 옆에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소율이에요. 우리 아들. 진호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만석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싫어. 무서워. 소율아, 울지 마. 할아버지야. 진호가 달랬지만 소율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은이 얼른 소율이를 받아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소율아. 무서운 거 아니야. 만석은 상처받았습니다. 손자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낯가림하는 거지. 집으로 갔습니다. 진호네 가족이 집에 들어오자 좁아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던 집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불편한 듯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겠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석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진호는 맛있게 먹었지만 지은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는 여전히 만석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 저기 싫어. 소율이가 만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시야. 지은이 소율이를 나무랐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네 가족은 큰 방에서 잤고 만석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몇 시 배 타?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하루만 있으면 되네. 지은이 안도하는 듯 말했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다행이라. 다음 날 아침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있어서 오늘 내려가야 해요. 벌써? 만석이 물었습니다. 네, 월요일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진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더 길게 올게요. 그래. 만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호네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두에서 만석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도 손을 흔들었고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소율이는 할아버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만석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진호는 명절마다 왔습니다. 설날, 추석. 하지만 항상 하루만 있다 갔습니다. 아버지,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 소율이가 학교 가야 해서요. 아버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번번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65세가 됐습니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느려졌고 말하는 것도 느려졌으며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명절에만 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불편해했고 소율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만석은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의무로 찾아오는 짐. 그 생각이 만석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섬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왜요, 만석이 형?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이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석이 형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아들 있잖아요. 진우.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바쁘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죠. 만석이 쓰게 웃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볼게요, 형. 한 달 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형 요양원 자리 났대요. 그래요? 만석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근데 형. 이장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갈 거예요? 여기가 형 고향인데. 순이 형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고향이 뭐예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땅이죠. 돌아가신 사람이야 어디든 같이 있는 거고.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순이의 사진. 그게 다였습니다. 순이의 옷은 버렸습니다. 진우의 옛날 물건들도 버렸습니다. 추억이 담긴 것들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혼자서. 그런데 짐을 싸던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진우였습니다. 왜? 만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부탁이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딸을 좀 맡겨야 한대요. 진우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만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2개월 만이에요. 짧게. 진우가 말했습니다. 미쳤어? 만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남의 애를 맡으라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우가 말하려 했지만 만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만석은 소주를 꺼냈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 한 병을 더 마셨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만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담 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외로우실까 봐 좋은 인연이 될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잊어주세요. 만석은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외롭긴 외롭지. 미치도록 외롭지. 근데 그게 내가 해결할 문제냐. 남의 애를 떠넘기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웃기고 있네. 다음 날 만석은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요양원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형.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것들을 버렸습니다. 순이가 입던 옷, 순이가 쓰던 물건, 진우의 어린 시절 물건들. 다 버렸습니다. 이젠 다시 시작하자. 완전히 새로. 혼자서.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배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배가 도착했고 여자 하나가 아이와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석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김만석 씨신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세요? 만석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진호 씨 친구예요. 서연이라고 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 그의 얘기군요. 안 됩니다. 못 봐줘요. 잠깐만요. 서연이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에요. 들어만 보세요. 듣기 싫은데요. 나 바빠요. 만석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 암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석은 멈췄습니다. 자궁암이요. 3기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혼자 키우는 애라서요. 맡길 데가 없어요. 만석은 서연을 봤습니다. 여자는 앙상했습니다. 병든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아팠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친척은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댁이랑 연 끊었어요. 친정도 없고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바쁘고 아이 맡기는 건 부담스러워하고. 서연이 울었습니다. 진호 씨가 아버님을 추천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만석은 비웃었습니다. 좋은 분? 나를? 그 친구가 날 뭘 알아?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친구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봤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 7살. 큰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안 갈 거예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서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프잖아요. 혼자 두면 어떡해요? 할인이 울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떡해요? 서연도 울었습니다. 안 죽어. 엄마 안 죽어. 수술하고 올게. 꼭.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를. 진호가 울던 모습을.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얼마 동안이에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봐주시는 거예요? 대답이나 해요. 얼마나냐고. 만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2개월이요.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2개월이면 돼요. 서연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꼭 데리러 올게요. 약속할게요. 2개월.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2개월이면 요양원 가는 거랑 비슷하네.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석이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2개월 넘기지 마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아이 진우한테 보낼 거예요. 나도 사정이 있어요. 요양원 가야 해요. 알겠어요. 꼭 지킬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할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인아, 엄마 금방 올게. 응?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은 거짓말이야. 조금만은 영원이 돼. 순이도 그랬어.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15년이 지났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탄 배가 떠났습니다. 할인은 부두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배는 점점 멀어졌고 서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으며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목이 쉬도록. 만석은 그 아이를 보며 짜증이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순이가 죽었을 때 진우도 저렇게 울었습니다. 그만 울어. 집 가자. 만석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만석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바다만 봤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밥 안 먹을래? 만석이 물었지만 하리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여기 있어. 나 간다. 만석은 진짜 가버렸습니다. 하리는 혼자 남아 바다를 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석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주먹밥을 들고 먹어. 만석이 주먹밥을 내밀었지만 하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먹으면 말고. 만석이 주먹밥을 하린 옆 땅에 놓았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나 간다. 만석은 또 가버렸습니다. 하리는 주먹밥을 받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물병과 담요를 들고 물. 목마르면 마셔. 만석이 물병을 하린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이거 덮어. 만석은 담요도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왜요? 하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은 멈췄습니다. 뭐가? 왜 챙겨주세요? 하린이 만석을 봤습니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만석이 되물었습니다. 엄마를 보냈잖아요. 아픈 엄마를.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만석은 한참 하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쁜 사람 맞아. 근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너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하린이 다시 불렀습니다. 뭐? 만석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올까요? 하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와야지. 약속했으니까. 만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약속은 거짓말이에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약속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안 와요. 만석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르잖아. 수술하고 나으면 와. 만석이 말했습니다. 나으면요? 안 나으면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만석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주를 꺼냈습니다. 마셨습니다. 2개월. 2개월만 참자. 그리고 요양원 가자.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자. 그날 밤 하린은 부두에서 담요를 덮고 잤습니다. 주먹밥은 먹지 않았고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만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배고프면. 하지만 하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린은 여전히 부두에 있었습니다. 주먹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어제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또 주먹밥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놓고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비가 왔습니다. 만석은 우산을 들고 부두로 갔습니다. 하린이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젖었고 온몸이 젖었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만석이 말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맞으면 아파. 감기 걸려. 만석이 말했지만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우산을 하린 옆에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저씨. 하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멈췄습니다. 엄마. 정말 올까요? 하린이 울며 물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만석은 하린을 봤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올 거야.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할인이 만석을 봤습니다. 정말.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와요. 아프니까. 죽으니까.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죽어. 수술하면 괜찮아져. 만석이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 갔어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죽었어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엄마도 그럴 거예요. 할인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안 올 거예요. 만석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같이. 아저씨도 혼자예요? 할인이 울며 물었습니다. 응.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은요? 있긴 한데. 안 와. 바쁘대. 만석이 하늘을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외로우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답은 뻔했으니까. 할인은 만석의 손을 작은 손으로 잡았습니다. 나도 외로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나 혼자예요. 만석은 할인의 손을 봤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 가자. 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함께. 집에 도착해서 만석은 할인에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자기 옷이라 너무 컸습니다. 할인이 옷 속에 파묻혔고 소매가 땅에 닿았으며 바지는 3번이나 접어야 했습니다. 웃기죠? 할인이 말했습니다. 응. 만석이 웃었습니다. 웃기네. 할인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만석은 밥을 지었습니다. 할인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맛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만석이 놀랐습니다. 맛있어? 네. 엄마 밥보다 맛있어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만석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먹어. 만석이 밥을 더 퍼줬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만석 옆 방에서 잤습니다. 만석이 이불을 깔아줬고 베개를 놓아줬으며 불을 꺼줬습니다. 아저씨. 할인이 불렀습니다. 왜?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혼자. 할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만석은 망설이다가 방에 들어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잠들 때까지 여기 있을게. 고마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할인이 자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개월만 참자. 그럼 또 혼자가 되겠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이 덜 조용했습니다. 덜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과 할인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만석이 일하러 가면 할인이 따라왔습니다. 위험해. 집에 있어. 만석이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혼자 무서워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할 수 없이 할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면 할인이 옆에서 봤습니다. 낚시하면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밭일하면 할인이 따라왔습니다. 아저씨 물고기가 안 잡혀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래. 물고기도 바쁘니까. 만석이 웃었습니다. 물고기가 뭐가 바빠요?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몰라. 물고기 일이 있겠지. 만석이 말했습니다.
할인도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족 사진 있어요? 왜?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이와 진우가 있는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와. 할인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쁘다. 이분이 아저씨 부인이에요? 응. 만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디 갔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하늘.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아. 할인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하늘에 있어요. 만석은 할인을 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별이 됐대요. 할인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밤에 보면 반짝인대요. 나 지켜본대요. 그래. 만석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순이도 별이 됐을 거야. 순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내 부인 이름. 만석이 웃었습니다. 이름이 이뻐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봤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나란히. 저기. 할인이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우리 아빠 같아요. 제일 밝아요. 그래? 만석이 별을 봤습니다. 네. 아빠가 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만석도 다른 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 저거. 저게 순이 같네. 왜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따뜻해 보여서.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별을 봤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으며 만석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먹어요? 글쎄. 뭐 먹고 싶은데? 라면. 할인이 웃었습니다. 맨날 라면이야. 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할인이 졸랐습니다. 만석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할인은 맛있게 먹으며 만석 입에 면을 넣어줬습니다. 만석은 놀랐습니다. 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진우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맛있죠? 할인이 웃었습니다. 응. 만석도 웃었습니다. 맛있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석과 할인이 손잡고 있는 그림. 뒤에는 바다가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줄게요. 할인이 그림을 건넸습니다. 만석은 그림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벽에 걸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순이 사진 옆에. 할인이 웃었습니다. 만석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나 이 아이 좋아하네. 그 생각이 만석을 무섭게 했습니다. 안 돼. 2개월이야. 보내줘야 해. 남의 애야.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석은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 들면 안 돼. 보낼 때 더 힘들어.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어느 날 할인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만석은 할인을 업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독감이네요. 요즘 유행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죠? 만석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손녀 아프니까 많이 걱정되시죠? 손녀가 아니고. 만석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의사는 이상하게 만석을 봤습니다. 그럼 누구세요? 그냥 맡아서 키우는. 만석이 얼버무렸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을 눕혔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여기 있어. 만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인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만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3일간 만석은 할인을 돌봤습니다.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땀을 흘리면 옷을 갈아입히고 깨면 물을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순이를 돌볼 때처럼, 그때처럼. 할인이 깼습니다. 아저씨. 응.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옆에 있어요? 할인이 놀랐습니다. 응. 만석이 웃었습니다. 왜요? 피곤하실 텐데. 할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열 많이 내렸네. 만석이 할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할인은 만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만석도 할인을 안았습니다. 천만에. 아프지 마. 할아버지 놀래키지 말고. 할아버지? 할인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자기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가. 할인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아저씨보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할아버지. 할인이 웃으며 만석을 안았습니다. 만석도 할인을 안았습니다. 꼭. 할인이 나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서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불안해졌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석이 웃었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오는 거죠?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역시.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역시 안 오는 거예요. 아빠처럼. 아니야. 만석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은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할인이 울었습니다. 만석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놀라며 받았습니다. 서연 씨 연락처 알아? 만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약속한 날 지났는데.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뭔데? 만석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수술 중에 문제가 있었대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문제? 만석이 물었습니다. 전이가 생각보다 심했대요. 수술이 길어졌고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죽은 거 아니야?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살아 있어요. 근데 상태가. 진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언제 퇴원해? 만석이 물었습니다. 모른대요. 의사도 장담 못한대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대요. 아니, 더 걸릴 수도 있대요. 만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더. 아니, 더 걸릴 수도. 만석은 할인을 받습니다. 잠든 할인. 평화롭게 자고 있는 할인.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얘한테 말하지?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연락 왔어요? 응. 만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래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조금 늦는데.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만석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화 안 나? 만석이 놀랐습니다. 아니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프니까요. 어쩔 수 없죠. 나으려면 시간 걸리죠. 만석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착하다. 우리 할인이 착해. 할아버지. 할인이 만석을 봤습니다. 응.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만석이 웃었습니다. 당연하고 말고. 여기가 할인이 집이야. 할인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런데 2주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석 씨 자리 났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셔야 해요. 다음 주요?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네, 안 오시면 다른 분 들어가세요. 대기자가 많아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만석은 할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할인. 밝은 할인. 건강한 할인. 이 애를 어떡하지? 서연 씨는 아직 병원이고 한 달은 더 걸린다는데.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을 포기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나?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할인을 계속 키워야 하나? 안 돼. 남의 애야. 정 들면 안 돼. 보내줘야 해.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할인이 없으면 나 또 혼자잖아. 또 외롭잖아. 만석은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놀라며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요? 나 요양원 가야 해.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그럼 할인이는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서연 씨는 아직 병원이고. 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데려올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석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돌볼게요. 소율이도 친구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애 둘이나 있잖아. 만석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방 하나 더 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할인이? 아니야. 만석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할인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이 살면 정 들죠. 나도 이해해요. 뭐가 당연해. 만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남의 애야. 정 들면 안 돼. 보내줘야지. 그래도 정 든 건 사실이잖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 들면 더 힘들어. 보낼 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보내는 게 나아. 더 깊어지기 전에.
진우는 한참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날에 갈게요. 왜? 설날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도 데려갈게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왜? 15년 동안 외로우셨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진우가 울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만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연락 안 한 것도 자주 안 찾아간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만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갈게요. 꼭. 그리고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석은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할인에게 말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만석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해요? 그물 손질. 나도 할래요. 할인이 따라왔습니다. 만석은 그런 할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애한테 어떻게 말하지? 떠나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요양원 간다고. 5일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할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애한테 어떻게 말하지? 떠나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요양원 간다고. 만석은 할인과 바다에 갔습니다. 조개를 잡았습니다. 할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봐요. 조개. 할인이 조개를 들며 신났습니다. 그래. 잘했네. 크다. 만석이 웃었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어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개를 구워 먹었습니다. 할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 정말 좋아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일 좋아요. 만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만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좋아. 할인이. 3일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을 포기하기로.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왜요, 만석이 형? 요양원. 안 갈래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장이 놀랐습니다. 할인이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 때문에. 이해 보낼 수가 없어요. 아. 이장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형. 당연한 거예요. 만석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인이랑 계속 살 수 있어. 서연 씨 나오면 그때 보내면 돼. 그때까지는 같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날 밤 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진호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소율이도 함께였습니다. 만석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왔어? 이 시간에? 아버지.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만석이 말했습니다. 미리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진호가 웃었습니다. 할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 나 진우야. 할아버지 아들이야. 진우가 할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이요? 할인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들 있어요? 응.
있어.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소율이. 내 아들. 할인이랑 같이 놀 수 있을 거야. 소율이가 할인을 봤습니다. 안녕. 할인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만석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과 소율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고 지은은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말했습니다. 왜?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만석이 물었습니다. 섬 떠나서요. 연락 안 해서요. 자주 안 찾아와서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혼자서. 외로웠지. 만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 근데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섬이 답답했거든. 떠나고 싶었어. 근데 내 엄마가 여길 좋아해서 남았지. 진호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안 떠나셨잖아요. 내 엄마 때문에.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여길 사랑했어. 그래서 남았지. 후회는 안 해. 엄마랑 여기서 행복했으니까. 진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왜? 만석이 진호를 봤습니다. 사랑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67년을 살며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 나도. 만석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진우야. 진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만석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팔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소율이도 따라와서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로 안겼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 안아준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날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며칠 더 있다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만석은 놀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약속할게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회사는? 만석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정할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만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진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진호 가족이 떠났습니다. 만석과 하리는 함께 손을 흔들었고 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할인이 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좋아요? 응. 좋지. 만석이 웃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좋아요. 할인이 만석의 손을 잡았고 만석도 할인의 손을 잡으며 나도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 퇴원했대요. 정말? 만석이 놀랐습니다. 네, 회복 잘 되고 있대요. 이번 주에 할인이 데리러 간대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석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나은 건 다행인데 할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3일 뒤 배가 도착했고 서연이 내렸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할인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안았고 한참 동안 안고 있었으며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할인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만석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가야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을 텐데요. 할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보고 싶겠지. 많이.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엄마니까.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할인은 만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정말 고마워요. 만석도 할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할인이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었어. 외롭지 않았어. 서연도 만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할인이도 잘 자랐고. 됐어요. 괜찮아요. 만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할인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배가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린다. 만석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금만이라는 말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금만이 영원히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은 진짜 조금만이라는 것을. 배가 떠나고 할인이 손을 흔들었으며 만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순이의 사진을 꺼냈는데 젊은 시절의 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조금만이 뭔지. 사진 속 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은 영원히 아니더라고.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만은 진짜 조금만이야. 기다리면 와. 반드시 와. 만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인이도 올 거야. 진우도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내줘도 괜찮아. 다시 오니까. 별이 떠 있었는데 순이가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한테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진우 낳아줘서. 할인이 보내줘서. 다 고마워.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만석은 웃으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 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고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오늘도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먹은 뒤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고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보낸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진우가 보낸 손자 사진이 탁자 위에 있었으며 순이의 사진이 선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배가 도착했고 할인과 서연이 내렸으며 진우와 지은, 소율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이 달려왔고 만석은 할인을 안으며 왔구나, 우리 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 웃었고 나도 보고 싶었어라며 만석도 웃었습니다. 진우도 다가와 아버지라고 말했고 만석이 왔어? 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소율이도 만석을 보며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 라고 불렀으며 만석은 손자를 안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다시 와도 괜찮으실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만석이 웃었습니다. 여기가 할인이 집이기도 하고 우리 집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5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만석은 밥을 지어 5사람이 함께 먹었고 떠들고 웃었습니다.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란이었습니다. 행복한 소란이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좋지. 만석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할인이 웃었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만. 그래 조금만이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바다를 보고 함께 별을 봤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조금만. 그 조금만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의 기쁨이 기다린 시간을 모두 보상해 준다는 것을.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67년 만에 배운 것.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온다는 것. 사랑은 행복은 평화는 가족은. 만석 옆에 할인이 앉았고 진호, 소율, 서연이 앉았으며 지훈도 앉았습니다. 6사람은 함께 별을 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순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봐. 나 잘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 행복해. 우리 집에 사람들이 가득해. 웃음소리가 가득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았는데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안 울어. 기쁜 거야. 만석이 웃었습니다. 왜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다들 있어서. 만석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해. 할인도 만석을 안았고 진우도 소율이도 서연도 지훈도 함께 안았습니다. 6사람은 하나로 안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며 별이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67년 만에 찾은 답.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는 것.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왔을 때 그 순간은 영원히 된다는 것. 만석은 눈을 감으며 웃었습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고 만석은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기다릴 것입니다.